혹시 퇴직한 지 이제 한 달 되신 분도 계시는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저는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고 그동안은 건물의 공조설비 일을 해왔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 30년 가까이 했네요. 제가 했던 업무는 나이가 들면 버티기 힘든 직업입니다. 특히 주야간 교대 근무는 사람을 아주 폐인으로 만들지요. 밤낮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손가락이 저릿저릿했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고 한쪽 어깨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밤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 아래가 늘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거죽 껍데기 같다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손때 잔뜩 묻은 낡은 헝겊 인형 같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고 뭔가 홀린 듯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마침 그 무렵에 친구 하나가 추천해준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대책 없이 그만둘 수는 없는 형편이라 당연히 나오기 전에 다른 자리를 알아보았었지요. 친구가 소개해준 곳은 공항 쪽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말하길 카트를 운반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나이 든 사람도 많이 하고 월급이 28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대가 없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제 몸을 추스르고 나와야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첫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그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솔직히 저는 깊이 있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말처럼 공항 안에서 물건이나 좀 나르고 카트를 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공항이라는 곳이 워낙 큰 우리나라 기업이니 사람을 험하게 대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구나. 실제 제가 해야 했던 일의 종류가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공항 업무를 하청받은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야 하는 일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면 바로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고 치워야 합니다. 그 안에는 온갖 쓰레기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식사 트레이와 포장지, 물티슈, 종이컵은 당연하고 먹다 남은 음식물, 손님이 가방 정리하면서 나올 법한 온갖 오물들까지 하여간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반쯤 먹다 말고 뒤엎어진 비빔밥, 끈적하다 못해 꾸덕하게 굳어버린 파스타, 뭉개진 생선조림, 누군가 토한 듯한 흔적이 있는 접시, 그 형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 뒤섞여 있는 트레이들이 비행기에서 나오면 그걸 실어다가 분리하고 세척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써도 코를 찌르는 냄새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초짜라 손이 굼떠 버벅대면 옆에서 눈치를 주기도 일쑤였습니다. 같이 일한 분들은 대부분 60대가 훌쩍 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요령이 있으셔서 중간에 담배도 피러나가고 일을 적당히 분배해서 하시더군요. 약간 자를 테면 잘라봐라 그런 마인드 같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성실한 게 무기라고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라 혼자 허둥지둥 손은 벌벌 떨리고 빠르게 하려다 보니 속도는 더 안 나갔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면 온 몸은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됩니다. 어깨며 등짝이 축축해지고 천근만근 두 다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 사람 참 일머리가 없구만.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새로 왔다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쟨 곧 그만두겠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수십 년 다닌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제 발로 다시 찾아 들어가서 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한 지 열흘이 되지 않은 시점에 결국은 버티지를 못하고 사무실에 조끼를 반납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친구가 추천해준 직장도 그냥 그런 수준이라면 이제 나는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내밀어야 하나. 그런데 그때쯤 우연히 취업 박람회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데 서울에서 큰 규모로 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 내 지난 경력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이 저를 기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장 2시간을 더 걸려서 박람회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와 비슷해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군요. QR인가 뭔가 그거도 간신히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대형 게시판이 있더군요. 박람회에 어떤 회사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대였습니다. 다들 눈이 빠져라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직장 구하기를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싶더군요. 사람들의 표정이 대부분 저와 같았습니다.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나 할까요? 여긴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구나. 그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한두 부스에 들어갔지만 저에게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기랑 설비 쪽 있다고 해도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런 쪽 자격증 자기네들은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택시 승무원, 보험 영업, 물류센터, 기존에 제가 알아보았던 일자리 정보들만 넘쳐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전에 한번 일자리 문의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저에게 일할 생각 없냐고 문자를 보내오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나 홍보를 해대는지 매일 문자를 안 받으면 이상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회사가 버젓이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홀에 사람들을 잔뜩 불러다가 자기네들 회사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무슨 카메라도 그 모습을 사진 찍어대고 아무튼 보기만 하면 대단한 이벤트 같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뭐라도 건지긴 해야 해서 설명도 들어보고 면접도 보긴 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현장 면접장이었는데 채용 담당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와중에 이놈의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면접을 겨우 끝내고 박람회장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 일은 언제든 마음의 준비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박람회 옆 화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먼저 박람회장을 가보고 자기가 와도 될지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봐도 충분하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과연 무엇일지요?